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란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뭐 강성 이슬람 국가 이런 이미지가 강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 이란이란 나라는 참 전통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과거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과거에 그 왕정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뭐 재현한다. 그래서 뭐 굉장한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1979년인가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신정 국가가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이란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이 나의 몫이라는 여성 소설입니다. 여성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을 집필한 작가가 파리누시 사니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여류 작가고요. 또 이 소설의 소재도 여성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성소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족,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혁명을 거치고 그 후에 또 이슬람 국가 시대, 그걸 쭉 관통하면서 한 여성의 일대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소설이 시작하는 것은 이 주인공 여성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서 시작을 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접어드는 뭐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이 한 여성의 삶, 그것을 이제 쭉 엮어놓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파리누시 사니라는 이 작가는 1949년에 태어났고요. 심리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합니다. 소설가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했나 봐요. 이 관련해서. 그런데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꽤 이슬람 신정국가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비판적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출금도 많이 된 모양. 2번인가 출판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에서도 뭐 문학상을 받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까 스토리를 잠깐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요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 주인공인 여성의 마수메라는 이름의 여성의 이제 학창 시절인데 집안에서 남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이런 이제 집인데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슬람의 계율이랄까요? 뭐 그런 전통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여성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수메가 이제 학교 다니 10대 때죠. 10대 때 이제 어떤 한 남자에게 반합니다. 약국에 일하는 보조 약사에게, 대학생인데요. 그 친구도 이제 이 마수메한테 반해요. 그래서 뭐 편지도 좀 주고받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들켜서 엄청난 학대를 받는 거죠. 막 오빠 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부모님도 막 그러고, 그래서 결국 강제로 이제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짓을 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죠.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이 마수메를 폭행을 하고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하는 이 친구는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도 되고 이래요. 근데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 이건 집안의 명예, 자신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전에 그런 어떤 이란의 사회 분위기, 가족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거죠. 그걸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맞수매가 강제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신랑이 반정부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뭐 잘 사는 집안인데 거기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이, 남편이 아주, 그러니까 이 맞수매 친정집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맞수매로 하여금 가정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아내의 역할 이런 것도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도 하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산당 운동하느라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맞수매란 이 여성은 역설적으로 강제로 시집을 보내줘서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 전에 이제 이 남편은, 맞수매의 남편은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맞수매란 여성은 혼자서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호메이니가 되는 거죠. 권력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을 때는 마수메의 남편이 영웅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됐으니까, 옥살이를 하고 그래서 풀려났으니까, 그래서 영웅이 됐는데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를 하니까 다시 이 체제의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인 것이, 이 마수메와 그 시아버지 이 둘이서 열심히 이제 온갖 연줄을 다 동원을 해서 자기 남편 혹은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막 수소문해서 결국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갑니다. 그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갔더니 간수가 보따리를 하나 탁 주면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형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마수베가 이제 혼자 세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자로 처형된, 그러니까 반혁명이죠. 이슬람 혁명 쪽에서 볼 때는 반혁명 분자의 가족이니까 이 마수메가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도 못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장래에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아들을 큰아들은 또 지하디스트 무자헤딘 쪽에 이제 연결이 좀 돼서 또 큰아들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수메가 원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인데 이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큰아들을 결국 감옥에서 나온 큰아들을 그 미립국 시키는 브로커한테 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아들과 한 아이를, 딸아이를 이제 기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또 이란 이라크 전쟁에 또 징집이 돼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죽지 않고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마수메의 삶의 그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에 가면은 큰아들은 이제 유럽에 가서 잘 살고요. 또 결혼해서 잘 살고, 둘째 아들은 참전종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 친구도 이제 나름 잘 살게 되고요. 딸은 또 대학에 들어가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또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수메의 10대 시절의 첫사랑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첫사랑의 남자는 결혼이 불행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결혼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마수메라는 사람은 그 남자들의 어떤 그 명예라는 것에 일생을 매여서 결국 끝까지 불행해지고 마는 거죠. 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엔 약간 짜증났어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소설적인 기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일기처럼 그냥 쭉 순서대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뭐 좀 건너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뭔가 확 큰 변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 순서대로 계단 올라가듯이 쫙 이렇게 가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그 이란 사회, 그리고 그 과거의 이란과 오늘날의 이란, 그리고 또 혁명기의 이란, 이런 데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그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참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보다도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실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말하자면 형해화 된다고 할까요? 왜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이 전통이 되면서 실제 그 신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인간이 만든 어떤 소위 율법적인 데 얽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 어떤 도그마라고 해야 되나요? 독단적인 어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슬람 혁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독단에 의해서 적과 아군을 피아를 가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잡으면 다른 그 자신의 적들을 얼마나 똑같이 핍박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마수메는 하는 말이 그거죠.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잡게 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역시 전에 팔레비나 이 이슬람 지금 원리주의 정부나 똑같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살을 하고 한다는 거죠. 물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뜻의 이야기를 이 마수메는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작가가 고발하려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이슬람 정부에 의해서 출판 금지도 되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자, 아무튼 제가 이 책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좀 제법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실 때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전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슬람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 이란 같은 데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어서 거의 아마 실정을 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읽어보시면 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란을 뭐하러 이해를 해야 되냐, 물론 뭐 이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그 사회에서 그 여성이 당하는 어떤 고통과 뭐 고난,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인간과 세계와 사회에 대한 어떤 고발, 뭐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책이. 두껍지만 책이 좀 작은 판이고요. 그리고 술술 잘 읽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후딱 읽어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는 것이 많은 책. 오늘은 이 파리누시 사니라는 이란 여성 작가의 작품 나의 목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